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의 연구가 끝나고 멋진 논문이 발표된 뒤에 그 연구 과정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데이터에 숨겨진 삶,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하잖아요. 논문도 멋지게 나오고. 근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이건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데이터들의 운명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다음 발견을 이끌어낼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디지털 무덤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데이터를 잊히지 않고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 말이죠. 아니, 그냥 파일 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데이터 관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그 가치를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과학적 무결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과학의 신뢰도를 지키는 거예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다른 과학자들이 이 연구 진짜 맞아? 하고 검증해 볼 수 있잖아요. 재연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방어선인 거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과 시간, 즉 경제적 효율성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누가 해놓은 연구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다면 똑같은 연구를 또 하느라 낭비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라면 이건 정말 소중한 국가 자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혁신의 촉매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잘 관리된 데이터는요, 마치 오픈 사이언스의 심장 같아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분야의 데이터들이 딱 만나서 결합하는 순간, 와,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발견, 새로운 융합 연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의 기둥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연구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공유하잖아요. 그럼 논문 말고도 데이터 인용이라는 새로운 연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요즘엔 데이터 관리 계획서 내라는 요구도 많은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4가지 가치를 실현하려면 그냥 데이터를 폴더에 넣어두기만 해서는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제대로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국제 표준, 페어 원칙입니다. FAIR,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그냥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도 이 데이터를 쉽게 찾고 findable, 접근하고 accessible, 서로 섞어서 분석하고 interoperable, 또다시 쓸 수 있게 리유저블 만들자. 이게 바로 페어 원칙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페어 원칙을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첫째, findable,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간단하죠? 논문에 DOI라는 고유 주소가 있듯이 데이터에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둘째, accessible,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겠지만 표준화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다가갈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셋째, interoperable,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같은 언어랑 형식을 써서 마치 레고 블록처럼 쉽게 합쳐지고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reusable,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어떤 라이센스를 가졌고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서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페어 데이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개된 오픈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데이터 자체는 당연히 잠가둬야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가 무엇에 대한 데이터다라고 설명하는 일종의 꼬리표, 즉 메타데이터는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연구자들이 저런 데이터가 있구나 하고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이게 페어의 핵심 철학입니다. 가능한 한 열어두되 꼭 필요한 만큼은 닫는다.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멋진 국제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 바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이 있습니다. 데이터온의 역할은요, 마치 흩어져 있던 구슬들을 하나로 꿰어서 귀한 보물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국가 R&D 사업을 통해 나온 수많은 연구 데이터들, 자칫하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안전하게 모아서요, 대한민국 전체의 귀중한 자산으로 만들고 또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나라의 데이터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온을 쓰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내 데이터의 고유 식별번호 DOI가 딱 부여되니까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 사던 저장 비용도 아낄 수 있죠. 데이터는 무려 10년 이상 안전하게 보존해주고요. 무엇보다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협업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라이선스를 정하는 건데요. 데이터온 같은 플랫폼에 데이터를 올릴 때 이 데이터는 이런 조건 하에서 쓰셔도 좋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팻말을 달아주는 거예요. 가장 널리 쓰이고 권장되는 게 CC BY라는 라이선스인데 이건 출처만 밝혀주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줄 때 데이터의 진짜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원칙과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국내에 정말 놀라운 사례인데요. 연구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 같은 수백 년 된 옛날 의학 서적들을 전부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분석했더니 와, 그 안에서 조선시대만의 독특한 질병 진단 시스템을 찾아낸 거예요. 그냥 오래된 책으로 묻힐 뻔했던 고전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문학과 현대의학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가 된 순간이었죠. 스케일을 확 키워서 국제적인 사례도 볼까요? 미국 나사나 유럽연합이 공개하는 위성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숙제를 풀기 위해 이렇게까지 협력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데이터가 사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도소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려고 모았던 어찌 보면 평범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연구자들이 다시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수감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들을 찾아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사례들이 가리키는 미래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식이 독점되는 게 아니라 널리 공유되고 잠자고 있던 데이터가 새로운 발견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그런 열린 미래입니다. 그 열린 미래의 상징이 바로 이 오픈 액세스 로고예요. 이제는 논문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된 데이터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지적 자산을 더 이상 소수에게만 가두지 말고 모두를 위해 그 빗장을 풀자는 전 지구적인 약속인 셈이죠.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오픈 사이언스는 그냥 새로운 규칙 몇 개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과학을 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연구 데이터는 더 이상 논문 쓰고 남은 찌꺼기나 부산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그 위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어딘가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 데이터, 그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미래가 숨어 있을까요?